어떻게 보면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사실은 저희가 건강해야지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베트남에서 제가 좀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저 또한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베트남 내에 보면 기후도 안 좋고 안 좋고. 물도 너무 안 좋고, 좋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친구들 보면 저랑 동갑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늙어 보여요. 진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애도 너무 일찍 나. 맞아요. 근데 그러다 50대만 돼도 할머니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서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저한테 언니 정말 동안이다. 진짜 동안이다. 근데 저도 베트남 가면 뭐 거의 뭐 30대 아니 뭐 네. 하여튼 30대? 감사합니다. 예. 그런 그쵸. 것처럼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베트남 친구들이 보면 뭐 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소홀해요. 지금까지만 얘기 들으면 이거 리텐션이 상당히 좋은 서비스여야만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들어와야지만 결국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내 피부 나이가 내 실제 나이에 근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서비스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서비스 시작한 건 한 10개월 정도라고 볼 수 10개월. 있어요. 그럼 10개월 만에 현재 우리 누적 가입자 한 10만 다운로드. 10만 다운로드. 네.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마케팅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구글 GA 마케팅도 사실은 별로 안 했고 최근 들어서 하고 있고, 그럼 한 달에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 쓰십니까? 마케팅 비용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저희 한 우리나라 돈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네. 야, 50만 원 정도 쓰는 거 치고는 맞아요. 10개월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10만 명의 누적 가입자는 사실 한국에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베트남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코스메틱 덕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덕후를 많이 만들어야, 그러니까 내가 내 피부를 많이 알고 화장품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지 사실은 그거를 막 자랑하고 다니고 뭘 알려줘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그런 덕후들이 사실은 조금 모여야지만 음, 사실은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뷰티 인플루언서가 덕후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뷰티 인플루언서 시장도 사실은 베트남이 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사실 2, 3년 전만 하더라도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트남이. 근데 최근 들어서 틱톡 커머스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10만 명의 누적 가입자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촘촘하게 자기 정보를 제공해주고 실제 사진까지 찍은 그 고객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슷해요. 저희 가입자 수랑은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당장 여기에서 뭐 커머스로 매출을 내기보다는 사실 베트남 사람들의 피부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조금 얻고 싶어서 이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추후에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내수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OEM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이제 물론 커머스도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더 큰 시장은 베트남 내에 케어 뷰티 원료로 한 그런 화장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더 모으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10만 명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거의 대부분 예를 들면 90% 정도가 자기 정보를 입력해서 사진까지는 찍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갔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피부 데이터를 보면 사진을 예. 찍잖아요. 피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습니까? 지금 거의 한 28만 정도 쌓여 있어요. 28만 장 네. 정도가 일단 사진을 찍었고, 네. 야, 그러면 10만 명이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다 개인정보를 넣고 했었다면 약 한 명이 3번 정도는 사진을 찍은 거라고 네, 맞아요. 이제 봐야겠네요.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습니다. 약 30여만 장의 이제 사진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그 개인에 대한 기본적인 나이 정보, 네. 그다음에 뭐 기본 정보가 있겠네요. 그 데이터를 갖고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 앱의 현재 프로세스상 어떻습니까? 앱의 프로세스상 그렇게 해서 화장품이 추천되면 추천된 화장품을 클릭하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저희 내 자사몰이 있는 건가요? 네 개? 자사몰을 이번에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전에는 자사몰에서 그러면 바로 구매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바로 구매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는 이제 블루코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비교 좀 애매하겠지만 통신 판매 신고를 받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전자상거래가 되잖아요. 할 수 있죠, 한국은. 그쵸. 근데 베트남 이제 블루코드라는 꼭 받아야지만 일종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우리나라 치면 있어요. 통신 판매업에 네, 해당되는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코드를 받아서 이제부터는 조금 커머스로 전환을 해서 이제 저희가 구매 전환까지 원스톱 플랫폼이 이제 되려고 하는 거 준비 중에 있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10여만 명 이상 네. 지금 이제 가입자가 누적 가입자가 생겼고 28만 장 정도의 실제 사진을 찍는 걸 보니 이제 제품을 좀 붙여보면서 실제 추천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이제 테스트를 한번 이제 하겠다. 네, 그쵸.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던 OEM 쪽은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뒷부분에 약간 성장의 어떤 스케일업 하는 과정으로 좀 미루고 일단 커머스를 붙여서 실제로 우리가 유통하는 브랜드 또는 유통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타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도 네. 나중에는 이제 우리 쪽이 좀 가져와서 맞아요. 직접 우리 자사몰에서 앱 내에서 모든 구매까지 종결할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제공하겠다. 맞아요. 뷰티 플랫폼에서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 현지화의 눈높이에 맞는 좀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뭐 한국 브랜드로 시작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추후에는 베트남 내에 있는 가디언이랄지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곳들과 같이 이제 베트남에도 손잡아서 로컬 브랜드들이 막 나오고 있군요.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베트남 내에서 이제 코쿤이라는 우리나라 스킨푸드 같은 그런 브랜드들도 저희 입점을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얘기를 해 보니까 코쿤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는 또 한국에서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내에 있는 메이드 인 베트남 제품인데 원료 자체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제품들은 저희가 또 입점 같이 해서 이제 같이 한번 또 성장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러면 아하스의 내년도 또는 내후년도의 사업 모델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입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8개월에 10만 명이면 내년 말쯤이면 한 30만 명 정도까지도 약간 네. 마케팅 비용은 50만 원이 아니라 좀 100만 원 쓰면. 정도만 더 네. 쓰면 사실 30만 명에서 40만 명도 돌파가 가능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와 더 많은 이제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한 추천 서비스, 코스메틱 추천도 가능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커머스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궁극적으로 대표님이 사실 이거를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우리 PB 브랜드도 나중에 뭐 만들어서 붙일 수도 있고 네. 현재 독점 유통하고 있는 제품도 붙일 수도 있고 네. 예를 들면 정말 신규 브랜드를 발굴해서 붙일 수도 있고 네. 코스메틱 쪽은 뭔가 이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쌓인 고객 데이터를 갖고 또 다른 확장 전략도 구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사실은 저희가 건강해야지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근데 베트남 친구들이 보면 뭐 피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 관리에 대한 이런 게 너무 소홀해요. 그러다 보니까 홍삼 사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삼 먹으면 건강해져. 이런 게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저희 어플에서 조금 좀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든다면 여기에 이제 건강관리 솔루션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오히려 피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어플 내에서 이제 같이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너뷰티 될 수 있는 조금 뷰티 플랫폼을 그러니까 이너뷰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좀 디지털 헬스 쪽으로 조금 거듭나면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오히려 베트남 내 이런 어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피부 진단 플랫폼도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디지털 헬스 케어까지 같이 시작을 하게 되면 정말 저희가 좀 단연코 좀 넘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요. 좋습니다.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뷰티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내적인 어떤 관리라던가 루틴, 건강한 루틴 관리가 사실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좀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는 자기의 피부 나이를 계속해서 이제 자기 나이에 이제 근접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할 수밖에 없고 그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어떤 기후 상황이라든가 예 현지 문화의 정황상 사실은 내 나이보다 훨씬 더 이제 피부의 어떤 톤이라든가 피부의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피부 나이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하스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맞아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자주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앱의 성격이 있고 예 자주 쓰게 되는 만큼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이드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의 개인적인 건강 관리까지도 챙길 수 있게끔 우리가 기능적으로 좀 더 확장이 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 헬스케어 그쵸. 시장이 되게 크거든요. 퍼스널 맞아요. 헬스케어 시장 특히 개인 건강관리 솔루션 쪽에서는 결국 건강 루틴입니다. 루틴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인기가 많은데 저희도 예,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꾸 사진을 찍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듯이 예, 피부 나이를 내가 내 나이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이제 한 달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좀 이제 다 바뀌어지고 있구나.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이듯이 실제로 이제 건강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도 요 현재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 돌아가게 된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도 성장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왜냐면 얼굴이 좋아지려면 사실은 뭐 내 몸 안에 있는 이런 장기도 좋아야 되고 또 그렇죠. 운동을 또 계속 해야지 사실은 피부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커머스 루프를 이제 코스메틱 화장품에서 건기식, 건강 기능식으로도 확대가 되겠네요. 맞아요. 건기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너무 이제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고 오히려 화장품을 이제 압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베트남의 건기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베트남 건강기능 시장도 굉장히 좋아요. 음, 화장품만큼이나 거의 비슷한 규모의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굉장히 얘기네요. 높아요. 굉장히 높아서 오히려 그 뭐 저희는 뭐 매년 코트라랑 함께하는 소비재전을 1 년에 한 번씩 오프라인 행사를 하거든요. 가면은 되게 뭐 화장품이 잘 팔릴 것 같지만 건기식 뭐 더 많이 팔린다. 홍삼, 뭐 인삼 비싸도 사재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화장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많이 확장하고 있죠. 그렇죠. 확장하고 있고 같이 그렇죠, 그렇죠. 이너뷰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네. 많이 이제 공유하는 것 중에 그 먹는 콜라겐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모양이에요. 먹는 콜라겐 엄청나요, 그 시장이. 7년 전에 CJ에서 만들었던 이너비라는 그 인업이 유명하죠. 이너비 굉장히 베트남에서 거의 뭐 국민 콜라겐이죠. 하나씩 집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콜라겐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너비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 먹는 콜라겐, 뭐 바르는 콜라겐, 파우더 콜라겐 다 잘 팔려요. 저희도 이제 파우더 콜라겐 팔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 콜라겐 이후에 좀 성장 가능한 그 건기식 어떤 카테고리를 찍으라고 한다면 대표님은 전문가로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건기식 영역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홍삼이나 인삼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너무 흔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베트남 친구들 굉장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한국 인스타그래머들이 굉장히 잘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랄지 그리고 뭐 아르기닌산 들어있는 제품들 그리고 베트남 친구들 관심 되게 많은 친구들은 함량까지 봐요. 그래서 뭐 그냥 가격이 싸다고 사진 않아요. 왜 우리 한국의 깐깐한 그 코덕들이나 뭐 인스타그램으로 물건 사는 분들 보면 성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트남 친구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건강과 직결된 맞아요. 다이렉트 그리고 신체 어쨌든 섭취를 해야 되는 네. 사실은 부분이니까 맞아요. 꼼꼼하게 좀 더 볼 수밖에 없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삼, 인삼은 이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베트남에 오래 살다 보니까 꼭 그 가끔 출장 나와서 아는 대표님들 만나서 미팅해 보면 정관장 많이 팔리겠네요. 정관장이요? 음. 정말 잘 팔리는데 생과교로 중국만큼의 마켓은 안 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관장보다 약간 작은 중소기업들인데 광고비 많이 쓰시고 하신 분들 굉장히 잘 팔리신 분들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습니까? 코스메틱으로만 치면 우리나라 대비 네. 예를 들면 평균 객단가가 화장품은 어느 정도? 기초 화장품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건기식 쪽은 주로 어느 정도의 이 가격대가 제일 많이 인기가 있을까요? 화장품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올리브영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리브영 기준 자체가 10,000원에서 30,000원 미만 정도가 제일 잘 팔려요. 근데 베트남도 비슷해요. 비슷하고 음, 무조건 싸다고 잘 팔리진 않아요. 사실은 아무래도 싼 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음, 중국산 요가 뭐 싼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국산을 사겠지만 K뷰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너무 저렴하다고 구매하진 않는 것 같고, 음.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주 보면은 뭐 한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에도 다 그냥 꾸준하게 5만 사는 원에서 것 10만 같아요.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구매를 하는군요. 근데 그게 있어요. 베트남 친구들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뭐 평균 페이도 한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그 정도만큼 우리는 뭐 월급을 타면 뭐 세이브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저축도 하고 뭐 이런 좀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친구들은 사실은 월급을 타면 다 쓰죠. 본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사실은 지금 현실에 되게 충실한 그런 젊은 친구들의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느낍니다. 사실은 내가 플렉스를 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가 기능성 그런 제품 시장도 사실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건 시장이 그렇게 또 커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건 시장이 굉장히 커요. 비건 화장품 비건 시장이. 화장품 비건 시장도 크고 이제 비건 식품류도 그렇죠. 굉장히 크고. F&B도 비건 시장이 크고요. 네, 오히려 맞아요. 한국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거는 7년 전에 비건 레스토랑 보고, 근데 굉장히 예약하지 않으면 못 가는 식당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있고, 시작했죠. 그죠? 예, 그래서 비건 푸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섭렵을 하면 네,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고. 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팀 멤버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팀 멤버들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재 코스앤 코비나 말고 아하스를 총괄하고 있는 코스앤 코랩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지금 한 7명 정도. 7명이 네, 한국과 베트남에 좀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습니까? 한국의 회사에는 저희 2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이제 2명 정도가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고 5명 정도는 지금 베트남에 있어요. 근데 그중에 1명은 베트남 팀원도 있어요. 이제 그랩이라는 그 플랫폼, 공유 그쵸. 플랫폼, 베트남에서 네. 넘버 1이죠. 동남아시아 넘버원이죠. 그쵸, 그쵸. 거기에 이제 부사장님으로 있었던 MIT 출신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인가요? 맞아요.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그랩 출신의 엔지니어가 저쪽에 네. 일종의 옵저버로 개발 맞아요. CTO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맞아요. 테크니컬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 주고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베트남 시장에 맞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팀원 중에 한 분은 저랑 같이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제 OEM 같이 기획을 했었고. 사업의 궁합을 한번 맞춰봤. 네네, 그러시군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부대표님. 그래서 그 핵심 인력을 포함해서 네. 7명 정도가 현재 네. 그 코생 그 랩에서. 코랩에서 네. 아하스를 계속해서 숙성을 시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베트남의 결국 화장품 시장에 7년 전에 들어갔을 때는 막 좌충우돌 했다가 이제 시장에 눈이 이제 뜨신 것 같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 시장은 내가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장악을 하고 싶다. 5년 후에 대표님의 꿈은 뭡니까? 5년 후에 이 정말 아하스가 베트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우리 베트남의 여성 고객들한테. 그리고 대표님은 정말 5년 후에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요거 2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5년 뒤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많이 설레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내에서 제가 7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베트남 친구들이 선크림 하나 바를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크림도 바르고 클렌징을 하고 있는 이제 K뷰티가 시작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5년 뒤에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베트남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랩처럼
그냥 편하게 이용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화장품도 뭐 지금 쇼피, 라자다처럼 '여기 안에서 사서 신뢰감이 있는 플랫폼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 피부뿐만 아니라 내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그냥 국민 앱, 국민 뷰티 앱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음. 저희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가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린 귀가 있고, 그래서 저희랑 언제든지 뭐 한국에 있는 뷰티 어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랑도 코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다 오픈된 마음으로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시장이 어렵고 험난한 길이긴 하지만 좋은 업체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슈벤처스 우리 일기 저희끼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하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뭐 뷰티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저희랑 코업하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센 코랩의 아하스라고 하는 베트남 최초의 피부 진단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추천 서비스를 런칭했고요. 불과 10개월 만에 10만 명의 가입자를 돌파했고 약 30만 장의 피부 사진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조금 하기 힘든 일을 베트남에서 한 것 같고요. 조한나 대표께서는 7년 전에 이미 들어가서 기반을 좀 닦아놨던 그런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벤처협회와 같이 하는 슈벤처스 시즌 1 여성 창업자 5번째 인터뷰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인터뷰 누가 될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스투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